그러니까 선생님이 최대한 말 안 하게 해드릴게요. 다음에는 식에서 A연산 B라고 하는 게 돼 있는데 A 삼각형 B라고 하는 게 A하고 B의 산수는 이 방법대로 산수하세요로 써 있습니다. 먼저 앞뒤 숫자를 더한 다음에 앞뒤 숫자를 곱한 걸 빼라고 합니다. 앞에 써 있는 거는 앞뒤 숫자를 더한 거 먼저 쓰려고요. 앞뒤 숫자를 곱한 걸 빼라고요. 마찬가지로 앞뒤 숫자를 더한 녀석의 값을 쓴 다음에 앞뒤 숫자를 곱한 걸 빼라고 하네요. 2차 방식을 풀란 얘기입니다. 이항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값이 0입니다. 그때 x의 값은 1과 3 있나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59번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범위에서 가우스를 가지고 있는 식의 2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가우스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으면 반드시 범위의 값은 한 칸의 범위로 쪼개야 됩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2부터 x의 값이 마이너스 1 사이 있을 때 우리는 n부터 x라는 녀석의 값이 n 플러스 1 사이 있으면 그때 가우스 x의 값을 n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 있을 때는 가우스의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있을 때에는 가우스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답을 찾는 범위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 있는 x의 값만 답을 찾는 중입니다. 그러면 저 방정식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 인수분해했습니다. 근데 답은 반드시 이 사이 있는 것들 중에서만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플러스 2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 있는 숫자가 있네요. 이것만 답으로 허용할 수 있고 얘는 답으로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있는 숫자 중에서만 답을 찾고 있는 중인데 위에 써있는 방정식에서 가우스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3이겠네. 그래서 이 방정식 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조심할 점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있는 것만 답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x라는 값은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답으로 허용할 수 있는 건 범위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만 답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을 풀라고 하는 얘기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고 해만 언급하면 되는데 그 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1이 있다는 얘기구만. 이해되셨죠?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오른쪽 그림에서 한 변 길이가 지금 4인 정오각형이 있습니다. 정오각형에 대해서 AC하고 B가 만난 점이 P점인데 BP 길이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BP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정오각형은 이렇게 구하는 게 N각형의 내각의 합이거든? 오각형이니까 선생님이 5를 대입하게 되면 3 곱하기 180이어서 540도가 된단 말이야. 540도니까 여기는 각 하나하나의 각은 108도가 될 겁니다. 이런 모든 각은 다 108도인데 지금 여기도 지금 108도거든. ABC에서 삼각형 ABC에서 여기는 108도인데 여기는 선을 지금 연결했다면서 이렇게 선을 연결했고 이렇게 지금 선을 연결했다고 하거든. 근데 선생님 지금 색칠하고 있는 삼각형 있잖아. 이 색칠한 삼각형은 원래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108도면 남은 각 두 개 합은 72도고 하나하나의 각은 36도가 되겠네. 그럼 여기도 36, 또 여기도 36이겠네.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여기는 108도가 되나요? 그럼 작은 ABP라는 삼각형이랑 큰 ABC라는 삼각형은 닮았겠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삼각형 ABP라고 하는 삼각형이랑 삼각형 CAB라는 삼각형이 닮았거든? 그거의 닮은 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 길이가 4였을 때 알고 싶은 건 이만큼의 길이 BP 길이가 지금 알고 싶거든? BP가 X면은 AP도 X일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런데 지금 가게 크기 선분의 길이는 요만큼이 4라면서요. 한 변 길이가 4. 되신 거 맞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조그만 삼각형 ABP라는 삼각형이 있거든. 조그만 삼각형 ABP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고요. 3분의 1의 값은 XX4가 3분의 1입니다. 큰 삼각형이 CAB라고 하는 삼각형이 존재하는데 이건 큰 삼각형이고요. 여기가 CAB라고 하겠습니다. 길이값을 아는 건 여기 길이가 4인 건 알고 있죠? 여기가 4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근데 식을 세워가지고 x의 값을 구할 계획입니다. 식을 세워서 x의 값을 구할 계획인데 여기 전체 길이 값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혹시 여기 길이가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죠? 여기는 몇 도인 줄 알아요? 여기는 36도. 두 개 더하면 108도. 그럼 여기도 72도인가? 아, 70이 70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인가? 그럼 여기는 길이 값은 4인가요? 여기 길이가 x 플러스 4가 되겠네? 이해되셨어요? 닮은 비만 사용하겠습니다. x에 대응하는 변이 4고요. 왼쪽에 4에 대응하는 변이 x 플러스 4입니다. 이 방정식에서 x값을 구하세요. x제곱 플러스 4x인데 16을 이항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근해모시 적용하려고요. 근해모시 적용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 20이면 2루트인가? 근데 선분의 1일까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양수를 선택해야 되거든? 그럼 답은 2번이 답인가요? 또 풀어야 될 거는? 자, 첫 번째 px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px라고 하는 식은 2차식입니다. qx라고 하는 식도 2차식인 것 같습니다. 옳은 걸로 고르라고 얘기했고요. px가 0이 되는 게 실근을 가지면 qx의 값이 0이 되는 것도 실근을 가지나요? px가 중근을 가지면 qx도 중근을 가지나요? px가 허근이면 qx도 허근을 가지나요? 이렇게 물어본 질문 자체들은 px라고 하는 녀석과 qx의 판별식 값을 조사해보는 얘기 같은데 먼저 px의 판별식을 선생님이 조사해보려고요. px의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 제곱인가요? 그 px라는 식의 판별식은 2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 qx의 값도 판별식 구해볼 생각이거든. qx의 판별식은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제곱인가? 그 a 제곱은 지워지고 2a 마이너스 1만 남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 질문이 이거 같아. 기억 같은 경우는 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0보다 큰 같으면 실근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얘기한 적 없죠? 실근이니까 중근도 될 수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도 될 수 있죠? 그래서 판별식의 등호가 있습니다. 이걸 만족한다면 뒤에 것도 실근을 가지나요? 라고 물어본 질문이 첫 번째 기억이고요. 니은의 질문은 이게 중근을 가지면 얘도 중근을 가지나요? 물어본 거거든.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거는 서로 다른 두 개 허근의 값을 가지면 서로 다른 두 개 허근의 값을 가지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첫 번째 a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같은 숫자들은 전부 다 2분의 1보다 큰 같다고 할 수 있나요? 영은요 0. a가 0이면 a가 0이면 뭐가 돼? 0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지만 0이 2분의 1보다 큰가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플러스 2분의 1 사이 있는 숫자들은 a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 사이 있는 숫자면은 그 a의 값 2분의 1보다 크다고 얘기 못할 것 같은데? 틀렸습니다. 두 번째, a라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의 값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숫자들은 전부 다 2분의 1보다 작다고 할 수 있나요? 묻거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모든 숫자들은 다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나요? 디귿만 참입니다. 이해된 건 맞나요? 몇 번일까요? 80번. 80번은 x라는 문자에 대한 2차식이 있습니다.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되어질 때 a하고 k가 누군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제곱식만 세울 줄 알면 쉬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4로 묶은 다음에 완전 제곱식 만들었거든? 이걸 4로 묶은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지만 돼. 근데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해야 된다는 말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 값이 0이어야 되는 건가? 판별식 값을 조사하려고 그냥. 판별식을 적용했더니 b제곱 3a-5의 제곱인가? 판별식이 4ac야? 4ac 값이 16a제곱 플러스 20a 마이너스 8인가?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하니까 판별식이 0일 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된 거 맞아요? 마이너스 7a제곱 플러스 10a 17? 인수분해 되나 모르겠다. 7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마이너스 17. 양변에 2양밖에 안 있습니다. 인수분해 되나 모르겠네. 17은 소수기 때문에 17 곱하기 1밖에 안 되거든? 7의 값도 그냥 7하고 1로 봤을 때만 곱했을 때 7인 거네? A고라면서 1보다 큰 거. 뭔가 이상한데? 판별식에 빵이 나오도록 하는 녀석의 값을 찾았는데. 17 틀렸네? 산술 되게 성의 없이 했네, 여기서. 9a제곱 빼기 16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7a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0a구나. 마이너스 30a랑 마이너스 20, 플러스 20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a인가? 맞네. 25 빼기 8이면 뭐지? 하자 있는 게 없는데. 어디 보자. 9a제곱 마이너스 30a 맞겠고 25 마이너스 87 맞겠습니다. 판별식이 빵이어야지 완전식으로 만들어지니까 인수분해 일단 할게요. 7a제곱 플러스 10a 마이너스 17 그럼 7하고 1하고 17하고 1하고 마이너스는 여기에 아이씨 아까랑 똑같네. a라는 값이 지금 마이너스 7분의 17하고 a는 1인가? 난 1보다 커야 되는데 1보다 작은 값이 나오네 계속. 어디 보자 뭘 잘못했냐. 졸려가지고 쌤이 16배를 해버렸구나 멍청하게. 찾았다. 자, 요거 잘못 계산했네요. 4배만 했어야 돼. 근데 맞는 16배를 여기다 16배 안 했구나. 4 곱하기 ac 해가지고 4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뺐어야 되지 선생님이. 16a제곱 16 곱하기 5니까 80 그럼 16 곱하기 2니까 30인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실수했네. 자, 판별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7a제곱 플러스 50a 그 다음 25에서 뺐으니까 마이너스 7 인수분해 되는 것 같습니다. 7a제곱 마이너스 50a 플러스 7의 값이 0입니다. 그럼 7하고 1하고 7하고 마이너스는 둘 다? 그 중에서 7분의 1도 있고 7도 있는데 선택하는 건 뭘 선택해요? 네, 7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a 값이 7이라고 한다면
이제 7을 대입했으면 좋겠거든? 여기다 7 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7 대입했더니 4x의 제곱. 21 마이너스 5니까 16x. 7 대입하면 49 마이너스 35? 49에 35 빼더니 14? 그럼 16? 그럼 4로 묶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하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인가? 그러니까 a 값으로 선택한 건 7을 선택했었고 k 값으로 선택한 건 마이너스 2라고 a에서 k를 빼라면서요. 답이 9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도 풀기 몇 번이죠? 84번. 네, 84번으로 갔습니다. 84번은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의 근이 4개 있습니다. 4근에 대해서 문제를 푸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절대값 있고 한쪽에 1이 있는데 절대값을 없애면서 오른쪽에 있는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달아주는 게 절대값이 있고 숫자가 있을 때 풀이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거는 플러스라고 한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인가요? 네.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이항해주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죠. 여기서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근의 합은 4, 이거의 두근이 감마하고 델타라고 한다면 이거의 합도 4인 것 같습니다. 알파하고 베타의 고백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감마하고 델타의 고백값은 1이죠. 근데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두 개 통분할 거고 이거 두 개 통분하려고 하거든? 저것들을 통분하게 되면은 알파 베타분의 분자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거고 뒤에 거는 감마 델타분의 감마 플러스 델타가 될 거라서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 1분의 4니까 마이너스 4, 뒤에 건 1분의 4니까 4, 그래서 0이 답이네요. 또 풀어야 될 거는 95번. 95번. 좀 질문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은 다 맞추신 거죠? 네. 네. 95번은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로 얘기하거든? 두 실근의 값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였을 때 선생님 지금 여기 밑줄 치고 있는 값은 2차 방정식에서 왼쪽에 써 있는 값은 2차 함수고 등호의 오른쪽에 써 있는 빵은 x축을 의미하거든. 2차 함수의 값은 아래로 블록인가요? 최고차계수 양수니까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입니다. 근데 이거는 빵은 x축이라고요? 두 개를 같다라고 놓았던 것 자체가 2차 함수하고 직선 y는 빵이라는 x축이 만나 생기는 교점이 근이거든. 2차 방식의 근은 두 개의 교점인데 두 근이 부호가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두 근이? 이해되셨어요? 그렇다면은 실수 k값을 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생각할 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 첫 번째, 두 근의 합의값은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두 근의 합이야? 근데 두 근의 합의값은 이 두 근이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의값은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k 빼기 2의 값, 선생님이 이거 이항해서 인수분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k가 두 가지 나오거든? 근데 요점이 y절편이라고 부르는 값인가? y절편의 값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y절편의 값 음수가 나와야 돼. y절편의 값은 빵 대입하면 x한테 빵 대입하면 나오는 값인가? 저걸 fx라는 함수라고 했을 때 빵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게 y절편인데 이 점의 좌표인데 이 점이 음수여야 되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런데 2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 음수가 맞는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양수인가요? 그래서 2가 답이라는 얘기네. 또 풀어야 될 건 몇 번이죠? 50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08번이 첫 번째 2차 방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알파, 두 번째 2차 방식의 근이 3과 베타입니다. 근데 알파, 베타가 두 개의 근이 되는 2차 방식에 대해서 PQ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알파, 베타가 두 개의 근인 2차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P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이너스 P의 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니? 그 다음 플러스 Q의 값이 알파 곱하기 베타라서 너는 지금 알파 베타가 누군지 알면 PQ를 구할 수 있어. 그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할 생각인데 먼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나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려고요. 그냥 근거계수 관계로 연립해서 풀까? 그러자. 첫 번식에서는 마이너스 1과 알파의 값을 더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인가요? 첫 번식에서 마이너스 1과 알파의 값을 곱한 값은 마이너스 B. 두 번째 거에서 3하고 베타의 값을 더한 값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3하고 베타의 값을 곱한 값은 마이너스 A입니다. 이렇게 식이 4개 있고 문자 4개 있으니까 우리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A 대신에 3베타를 대입할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의 값이 3베타 플러스 2고요. 마이너스 B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할까? 3 플러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인가요?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마이너스 3?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따라서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베타한테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3이겠네.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PQ 구하려고요. 여기는 이 값은 마이너스 5고요. 이 값은 6인가? P의 값은 5가 되고 Q의 값은 6입니다. 11이 답이네요. 또 풀어야 될 거는 7번. 507? 507번은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같아. AB가 지름이라고 얘기하거든? AB가 지르면 호 AB에 대해서 원주가 크기 이 P라는 각은 90도입니다. 근데 선분의 길이는 AB 길이가 지름 길이가 8이라고 얘기했고요. PH의 값은 3이라고 얘기했고 AH라고 하는 길이가 알파, BH 길이의 값을 베타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알고 있는 거지. 그런데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모르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AB가 필요하죠. 마이너스 A의 값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죠. B라고 하는 값이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입니다. 근데 이 값을 구하려면 합의 값은 알고 있으니까 곱의 값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것도 곱의 값이 필요하죠. 합의 값은 8인 거 알고 있으니까 64-2 알파 베타인데 우린 곱의 값만 누군지 알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알파 베타를 곱한 녀석의 값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알파 베타의 곱의 값이 누군지 알아? 알아요? 몰라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런 내용을 배웁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한두 번 배운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차례 배우거든? 직각삼각형 ABC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에서 수렴발되는 점을 H라고 했을 때 여기는 길이 전체 길이의 값을 선생님 A라고 쓸게. 여기는 길이의 값을 B라고 하고 여기는 길이의 값을 C라고 하겠습니다. 높이의 값은 H, 왼쪽에는 BH는 X, 오른쪽에는 CH의 값 Y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처음 보는 건 아닌 거죠. 피타고라 정리가 성립하는 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성립하는 녀석은 뭐가 있냐면 알파부터 9에 알파부터. 알파벳 9인 거 알았어요? 네, 그럼 뭐가 성립하는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아마 네가 h의 제곱의 값이 xy라고 하는 사실이 떠올리나 봐요. 맞죠? 또 더불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몇 개 있거든? bc의 값을 곱한 거하고 a하고 h를 곱한 게 똑같은 거 알고 있나요? c를 제곱한 게 누군지 혹시 알아요? 왼쪽에는 c의 값을 제곱한 녀석의 값은 왼쪽 점을 기준으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가 c의 제곱입니다. 직각이었을 때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x 곱하기 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b의 제곱이 누구라고 물어본다면 b의 제곱은 뭐라고 답하실 거죠? 아니, 네, y 곱하기 a죠? 일단은 이 문제는 이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줘야 앞으로 이렇게 설명할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배워서 터득하는 부분이거든. 고등학교 때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이 9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9만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9 대입했으니까 18을 빼야 돼? 18 빼면은 36인가? 아, 46인가? 81? A라고 하는 값 자체가 마이너스 46? B의 값 자체가 81? 그럼 마이너스 127이에요? 자, 또 풀어야 할게 몇 번이죠? 512번. 512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을 잘못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잘못된 답인 마이너스 2하고 1이 나올 거예요. 그때 원래 방정식의 두근의 고백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정식에 두근의 고백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두근의 고백값이니까 누굴 구하라는 얘기야? A, 네, a분의 c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근의 고백값인 a분의 c를 구할 계획인데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1 값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은 이 공식을 적용해서 얻은 값이 마이너스 1이라네. 그럼 이 근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 이 근 중에 하나가 플러스 1이라는 얘기네. 저 근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근도 있고요.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근도 있나요? 두 개를 더한 게 누구야? 마이너스 약분했습니다. 2를. 근데 두 분의 합의값이 진짜 누구라고?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이라고요? 두 분의 곱을 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고백값이 누구죠? 4, B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한 값은 4A분의 C라는 값을 구하긴 했거든? A 약분하면? 근데 두 분을 곱한 게 누구야? 마이너스 근데 문제 너한테 A분의 C를 물어봤다네. 그럼 답은 뭐라고 하실 건데요? A분의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을 뭐라고 하실 거죠? 4만 곱하면 끝나는 건가요? 정신을 안 차리고 있나 봐요? 자,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이죠? 520, 522번.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값이 알파, 베타 두 개의 근인데 알파 대입한 거랑 베타를 대입한 건 알파, 베타 값을 간다고 얘기했고요. 빵을 대입한 건 6을 간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면 fx라고 하는 값이 최고 참교수의 값 누군지 모르지만 x-알파와 x-베타의 값이 이렇게 쓰면은 알파 대입한 빵, 베타 대입한 빵인가? 근데 알파, 베타를 대입한 값이 빵이 아니라 알파, 베타로 얘기하거든. 그리고 어떻게 할 거야?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고 있거든?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 마이너스인 거 알고 있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 마이너스 6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 전개하게 되면 x의 제곱 됐어요? 쌤이 여기다가 아이고야
이거 대입하려고요. a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됐어요? 그때 2차 식에 대해서 빵 대입한 게 6이라고요? 빵 대입하려고요. 빵 대입한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6인가? 됐어요? 여기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22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두 개의 2차 다항식이 있습니다. 근데 px하고 qx의 값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0만 대입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먼저 가에서 최고차항 계수 1인 2차식이 1을 대입한 값이 2라고요? 나에서는 2 대입한 값이 누구란 얘기야? 다에서는 이게 x 플러스 x 마이너스인가? 그래서 p, e, q의 값한테 지금 여기다 2 대입한 건 빵이고 마이너스 2 대입한 것도 빵인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px, qx가 누군지 구한 다음에 0 대입한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 맞아요? P2하고 Q2는 똑같아요? 똑같으면 이거 자체가 P2의 제곱인 것 같은데? 그럼 둘 다 모두 빵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PX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고차항 계수 1인 2차식이 2, 2반 빵이야? P의 값이 빵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네? 1 대입하면 2 나온다고 그래요? 알파의 값이 누구인 거지? 알파는 3인 건가? 그래서 이 식은 x-2 곱하기 x-3인가? 여기다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빵이 나와 안 나와? 그럼 이거 빵이 아니라는 얘기네? 그럼 반드시 얘가 빵이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qx라고 하는 식은 최고층에서 1인데 q한테 2 대입해도 빵이라면서 q한테 마이너스 2 대입해도 빵이고 근데 다 구했습니다. 그럼 p한테 0 대입한 건 누구죠? p한테 0 대입하면 6이라고요? q한테 0 대입하면 누구예요? 두 개 값을 빼라고 했던 것 같은데? 더하라고? 다음 2가 되나요? 또 23번 3차식이 있습니다. 3차 방정식입니다. 서다한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3배의 길이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은 누구인가요? 1하고 마이너스 3하고 k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k가 있죠? 조리제법을 뭘 하면 좋을까요? 1로 하면 되려나? 인수분했더니 x-1하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있죠?
그때 세 개의 실근 중에 한 실근은 누군지 알고 있는 거네, 지금? 한 실근의 값 1입니다. 근데 나머지 두 분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거든? 나머지 두 분의 값은 근해 공식을 적용해볼까? 아니다, 그냥 해볼까? 여기 2차 방정식이 있죠? 이거의 근해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해봤어, 이미. 그럼 두 분의 합의 값은 누구야? 두 분의 고백값이 K인가? 그런데 직각삼각형이라고 한 거 아니야? 세 변이? 그럼 어디가 제일 긴 녀석이려나? 응? 빗변의 길이 누굴까? 알파가 지금 작고, 알파의 값이 작고, 베타의 값이 생각이 크다고 지금 잡은 거지. 그럼 알파, 베타의 값의 정중앙이 누굴까? 알파, 베타의 정중앙이 1이겠네. 평균값 1이니까. 이거 맞아요? 네. 알파가 제일 짧고 1이 두 번째 길이고 베타 제일 긴 길인 것 같거든? 그럼 성립하는 거는 베타의 제곱의 값이 1 플러스 알파 제곱일까요? 이항해주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를 인수분해 되는 것 같아.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2라면서.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은 2분의 1인가? 이거 맞아요? 두 개씩을 더해보려고. 두 개씩을 더하면 누구지? 2베타가 2분의 5라서 베타의 값은 4분의 5인가? 알파의 값은 두 개 곱하라고? K가 누구란 얘기죠? 16. 16분의 15는 약분이 안 되죠. 그 분자분모의 값을 더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25번이요. 25번은 이차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은 0입니다.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일 큰 값은 1 대입한 게 제일 크다는 것 같은데 어떤 x의 값을 집어넣어도 1 대입한 게 제일 큰 값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1 대입한 게 제일 크다는 말은 이렇다는 얘기 같은데 이 함수의 값 위로 부르기라는 것 같은데 위로 부르게 됐을 때 제일 큰 값을 가진 경우가 1이었을 때 제일 큰 값이고 나머지 값들을 대입한 것도 작은 값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x축과만한 점 중에 한 점이 마이너스 2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3칸 떨어져 있나요? 그럼 여기도 3칸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러면 4가 되나? 이제 2차 함수의 값에 대해서 fx의 가장 큰 값을 gk라고 할 겁니다. 이건 3칸인 것 같아. k부터 k 플러스 3까지는 3칸인 것 같거든? 3칸의 범위에서 가장 큰 녀석의 값이 gk라고 할 건데 gk의 그래프하고 이런 직선들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3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gk? 질문이 어렵네. 음, 이건 좀 많이 어렵거든? 자, 첫 번째. 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값이 1보다 작다고 한다면 k 플러스 3의 값 1보다 작다고 한다면은 k부터
k 플러스 3이라는 세 칸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을 그렸을 때는 제일 큰 녀석은 무엇을 대입한 값이 제일 큰 값이죠? 이때는 k 플러스 3의 값 1보다 왼쪽이죠? 그땐 k 플러스 3을 갖다 대입한 게 제일 큰 값입니다. 두 번째, k하고 k 플러스 3 사이에 1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럼 k부터 k 플러스 3까지 사이에 1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겠죠? 그럼 제일 큰 거는 무엇을 대입한 게 제일 큰 거죠? 네, 1 대입한 게 제일 큰 녀석이네요. 그때 gk의 값은 f한테 1 대입한 게 제일 큰 녀석입니다. 세 번째, k의 값이 1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k의 값이 1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무엇을 대입한 게 제일 큰 값이죠? 네, 그땐 k를 갖다 대입한 게 제일 큰 값입니다. 여기까지가 되니? 근데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많은 사고 능력이 좀 필요해. 쌤이 축인 1을 기준으로 범위를 쪼갰거든? 근데 우리가 함수 fx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냐면 함수 fx의 값은 최고참 교수는 모르거든? 근데 마이너스 대입하면 0이고 4 대입하면 0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fx의 값은 a만 빼고 다 알아. 근데 a의 값 음수일 거거든? 자, 첫 번째가 k 플러스 3의 값이면은 k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되잖아. a 곱하기 k 플러스 5 k 마이너스 1인가? 선생님 여기 x값 대신에 k 플러스 3을 대입했거든? 자, 두 번째 건 1을 대입하고 있는 중이야. 1을 대입했더니 9 마이너스 9a인가? 마지막은 k를 대입한 거라고. 여기까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gk라고 하는 그림을 그릴 생각이야. gk라는 그림을 갖다 그릴 생각인데 첫 번째 범위가 k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이죠.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k의 값은 1까지 범위거든. 세 번째 범위는 1보다 클 때 범위입니다. 마이너스를 조금 더 왼쪽 옮길까? 여기서 이럴 때 그림을 그려볼게요. 최고참계수 음수니까 위로 블록인데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5하고 1이 되는 이차함수를 그리라고 하는 것 같아. 대충 이런 녀석인가? 그런 녀석을 마이너스 2보다 왼쪽만 그리세요. 마이너스 2보다 왼쪽만 그리세요. 이런 거 맞으세요? 근데 k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k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a거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범위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보면서 마이너스 9이라고 하는 선을 그리라고 하는 것 같아. 그 다음 녀석은 1부터는 이걸 그리라고. 1부터는 x축과 원하는 점이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4가 된 녀석의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거거든. 그 녀석의 그림을 1보다 오른쪽의 그림을 그리시라고 합니다.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이 그림이 GK라고 하는 그림인데 선이 이런 선들로 둘러싸인 넓이를 보라고 하거든. K가 마이너스 1인 선, K가 0인 선, Y는 0인 선을 그리세요. 그 넓이가 3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이너스 1인 선. K가 0인 선. 그리고 Y가 0인 선이 있다고 얘기했거든. 이 함수의 그림하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Y는 0으로 둘러싸인 여기 넓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여기 넓이의 값은 몇이야? 네, 그 3인데 여기 넓이를 구해볼까? 밑변은? 높이는? 밑변 1이고 높이는 마이너스 9인 직사각형 넓이?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걸 구했으니까 나는 G한테 마이너스 3만 대입하라고 하거든? 마이너스 3은 이 속에 있나?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한 식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 돼. 그 마이너스 3을 대입했더니 앞에 마이너스 3분의 1, 2, 마이너스 4? 그랬더니 3분의 8인가? 어렵죠? 영생고에서 출제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어렵습니다. 많은 애들이 틀렸을 것 같으네요. 자, 이런 문제 시험 나오면 시험에서 포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그럼 2023년 거로 가면 돼요? 자, 2023년 거로 갔습니다. 풀어야 될 거는? 채점 할까요? 내려주시죠. 네. 다 하셨나요? 자, 풀어야 될 거 몇 개쯤 틀렸어? 일곱 7개면 나쁘지 않아요. 자, 풀어야 될 거는
9번. 자, 9번으로 갔습니다. 두 개의 자연수 A, B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항등식이라는 얘기네. 왼쪽 오른쪽 무조건 똑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A, B의 값을 결정해서 A, B는 누군지 모르는데 자연수로 얘기했구나. 이제 상수 K의 값들을 다 구하고 K 값들 합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똑같은 건 좀 지웠으면 좋겠거든. 왼쪽에 있는 x의 제곱 플러스 3x, x제곱 플러스 3x 곱한 거는 x제곱 플러스 3x, x제곱 플러스 3x 곱한 거랑 지워질 것 같은데? 이건 양변에서 지워질 것 같아. 이해된 거 맞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x랑 3을 곱한 거랑 x제곱 플러스 3x랑 k를 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 맞아요? 왼쪽은 이렇게 된 게 왼쪽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x제곱 플러스 3x하고 b 곱한 거, x제곱 플러스 3x랑 a 곱한 거. 그 상수항에는 a, b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3 플러스 k 값이 a 플러스 b인가 봐요. 그 6이라고 하는 세의 값이 a, b인 것 같은데? 근데 자연수 a, b의 값이라고 얘기했고 a, b의 값은 a보다 b가 크니까 1, 6도 가능할 것 같고요. 2, 3도 가능한 것 같아요. 1, 6이었을 때는 7이니까 k의 값은 2, 3이었을 때는 5니까 k의 값은 모든 k의 값들의 합을 구하세요. 또 풀어야 될 거는 13번. 13번은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는 숫자 있다고 얘기하거든? 그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은 이 식이라는 얘기고 일단은 이거의 근이 오메가라고 얘기했나요? 한 허근이 오메가면은 다른 한 허근의 값은 누구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오메가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를 3번 곱하면 누군지 알아요? 넌 모를 수 없는 일을 계속 가능하게끔 만드는 놀라운 재주가 현재 있는 상태거든? 너 또 말하면 놀랄걸? 근이라고 하는 거는 대입을 하면 등호가 성립하나요? 이 말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오메가라고 하는 걸 3번 곱하면 누굴까요? 다음에는 항상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메가 바를 3번 곱하면 누굴까요? 자,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이라고 하는 거는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한다고요? 너 이거 혼나야 되는 거예요. 오메가도 오메가 바도 근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 바를 3번 곱하면 누구라고요? 그런데 이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인수분해하면 누군지 알아요? 삼승 더하기 삼승의 값은 두 개짜리하고 세 개짜리로 인수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부호는 두 개짜리 가운데 부호를 똑같이 하고요. 이건 반드시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빵 나온 녀석은 하나는 마이너스 1인 거네?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건 실근이야. 허근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겠네? 이 밑줄 친 거의 근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인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게 성립하는 것 같아요. 오메가의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인 것 같고요.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될 값은 0인가요? 어? 그런데 이거의 두근이 이거라며. 그럼 근과학의 소유관계에 따르면 두근의 합의값이 누구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의 값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두 개의 근인데 두 근의 합의 값은 누구인가요? 너 알고 있는데 너 왜 그런지 선생님 지금 이해가 안 되네요? 두 근의 합의 값은 1인 거 알고 있죠? 너 두 근의 합과 고백과 오늘 푸는 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정신줄 놓고 있다는 얘기죠? 두 근의 고백값은 누군가요? 네, 근거계 성계에서 두 근의 고백값은 1이네요. 자, 이 정도만 합시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 값이 누구라고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4겠네? 그죠? 근데 저기 있는 건 오메가 바의 제곱이 있지.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야? 이항해주면? 그럼 쌤이 이걸 대입해 보려고. 제일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4라고요? 두 번째 건 3 곱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1로 바꿔도 돼? 그 옆에 있는 게 2 오메가 바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녀석의 값은 5 오메가 바 마이너스 7이라고 되는 거니? 근데 여기 써 있는 건 오메가 바인데 여기 써 있는 건 오메가로 써 있잖아. 오메가 바를 오메가로 바꾸라는 얘기네? 그런데 이 녀석에서 오메가 바의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인가? 이거 대입하려고 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을 대입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 오메가 마이너스인가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인가요? 자, 또 모르는 문제는 16번으로 갔습니다. 16번은 정수 m값에 대하여 다음에 있는 녀석의 값을 만족시키는 허수 z가 존재합니다. 그때 정수 m값의 최대가 들어가는 모든 z의 값들의 고백값을 구하세요. m값이 최대였으면 좋겠고요. m은 정수입니다. 일단 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z의 값을 a 플러스 bi로 놓으려고 하거든? 근데 허수기 때문에 b가 빵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z를 제곱한 거에서 z바의 값을 뺀 녀석의 값을 구하라고 하거든? z제곱의 값은 요게 지금 z의 제곱이죠? 거기서 z바의 값을 빼라고 하거든? 그 값이 정수 m이 나왔으면 좋겠대. 근데 산수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의 값은 실수 부분이고 허수 부분의 값은 2ab 플러스 b의 값 요게 지금 허수 부분인가요? 근데 이게 정수가 나오려면 이게 지워져야 될걸? 이게 지워지려면은 요게 빵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b가 빵이 아니라면서요. b가 빵이 아니기 때문에 a의 값은 a한테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도 되는 거네? 그럼 이거 지워졌겠네, 빵이니까? m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체가 a한테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고 있어, 선생님 지금. 4분의 1, 2분의 1. 더하면 4분의 3인가? 근데 정수인데 4분의 3에서 누군가를 빼서 정수가 나온다는 거잖아. 4분의 3보다 작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값이 누구야? 4분의 3보다 작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거. 4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 중에 제일 큰 정수가 누구야? 0이라고요? 그래서 b제곱한 값은 0이기 때문에 b제곱의 값이 4분의 3이기 때문에 b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인 것 같아. 그때 문제 요구한 건 z의 값들을 곱하라고 하거든? 그럼 z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a 플러스 bi니까
요 녀석의 값이 z가 되든지 그렇지 않다면 z의 값 요게 돼야 될 것 같거든? 두 개 값을 곱해주세요. 앞에 거는 제곱하면 4분의 1, 뒤에 거 제곱하면 4분의 3인가? 두 개의 곱해값은 1이 답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네. 너가 할 일은 지금 다음 시험이 다다음 주죠. 이번 주 일요일날 우리 만나잖아. 틀렸던 문제 복습하는 게 너의 이번 숙제입니다. 잘 가세요.